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리스크5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인터럽트 컨트롤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리스크5가 뭐 칩셋 업계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근데 뭐 이런 리스크5가 뭐 떠오르고 있다, 뭐라는 그런 기사만 여러분 확인을 할 뿐이지, 사실 리스크5 아키텍처의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리스크5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또 이 중에서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럽트 컨트롤러입니다. 자, 리스크5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인터럽트 컨트롤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릴 플랫폼 레벨 인터럽트 컨트롤러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어 레벨 인터럽트 컨트롤러인데, 근데 리스크5 아키텍처에서 말하는 인터럽트 컨트롤러는 이제 PLIC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리스크5 그 코어 있죠? 이 코어랑 이 외부 페리페럴 디바이스랑 그 서로 통신을 하면서 처리를 하는 이 인터페이스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CLIC 같은 경우는 이 스펙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PLIC, 플랫폼 레벨 인터럽트 컨트롤러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CLIC를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LIC와 관련된 전체 실행 흐름인데요. 이 그림은 그 여러분들을 리스크5 단체라고 그러죠. 리스크5 파운데이션에 가시게 되면은 여러 레퍼런스 문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요 레퍼런스 문서를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구조도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리스크5 하트 0, 하트 1 이렇게 있죠. 여기서 하트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하트라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드웨어 스레드 약자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CPU의 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트는 리스크5 레퍼런스 문서에서만 사용이 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ARM이라든가 인텔 아키텍처에서는 하트라는 용어를 여러분 확인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5 아키텍처 레퍼런스 문서에서 CPU 코어를 나타내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PLIC가 있죠. 네, 플랫폼 레벨 인터럽트 컨트롤러인데요. 네, 왼쪽에는 이제 여러 페리페럴 디바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구조도로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페리페럴 디바이스가 이렇게 있죠. 뭐 페리페럴 디바이스 하면은 여러분 제가 뭐 여러 번 예시를 들었지만 스마트폰에 있는 터치도 페리페럴이죠. 그리고 어떤 페리페럴이 또 있을까요? 바로 센서 많이 알려진 페리페럴이죠. 이 여러 페리페럴에서 인터럽트를 유발을 하게 되면 이 인터럽트라는 신호를 이제 받아서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 유닛이 인터럽트 컨트롤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할을 이제 PLIC가 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화살표가 두 개가 있죠. M 모드 external interrupt, S 모드 external interrupt가 있는데, 여기 확인이 되는 M은요, 머신 모드를 뜻하고요.
M 모드, 머신 모드를 뜻하고 S 모드는 무엇일까요? S 모드는 슈퍼바이저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스크5 레퍼런스 문서를 보시게 되면은 그 머신 모드, 슈퍼바이저 모드 이런 용어를 아마 보시게 될 텐데요. 이 리스크5 아키텍처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여러 기능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머신 모드, 슈퍼바이저 모드는 플레이빌리지 모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이렇게 M 모드, S 모드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이제 유발이 되게 되면 그 물리적인 인터럽트 시그널이 유발이 되게 되면 PLIC를 통해서 이 여기 보이시는 리스크5 코어가 있잖아요. 이 코어 내부에서는 어떤 소프트웨어는 슈퍼바이저 모드에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될 수가 있죠. 머신 모드에서도 어떤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의 어떤 설정 상황에 따라서 그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게 되면 그 플레이빌리지 모드를 슈퍼바이저 모드로 바꾸면서 인터럽트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M 모드 같은 경우는 플레이빌리지 모드를 머신 모드로 바꾸면서 인터럽트에 대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M 모드, S 모드, External Interrupt라는 용어가 있는데, 요 내부에는 이와 같은 이제 상세한 동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리스크5 코어의 개수가 만약에 4개라면 0, 1, 2, 3 이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CPU 코어의 개수만큼 각각의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유닛이 PLIC에 존재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이 화살표는 하트 제로로 이렇게 그 실행 흐름이 이렇게 그 하트 제로로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트 제로를 처리한 유닛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하트 1을 처리하는 그런 유닛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크5 하트의 개수가 4개라면 PLIC 내부에는 각각의 4개, 각각 4개의 하트를 처리할 수 있는 이 내부의 유닛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실행 흐름을 알아볼 텐데요. 자, 여러분이 인터럽트 컨트롤러와 관련된 스펙 문서를 보시게 되면은 아시게 되는 건데요. 자,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CPU 코어에게 인터럽트가 유발이 됐습니다. 인터럽트가 지금 시그널이 왔습니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통지를 하게 되면 CPU 코어는 지금 인터럽트를 내가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혹은 나 지금 받아서 인터럽트를 처리를 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터럽트 펜딩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정보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핸드쉐이크 하는 이런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인터럽트 컨트롤러와 CPU 코어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레지스터를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요 PLIC 인터럽트 플로어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는 인터럽트 클레임, 인터럽트 클레임 리스판스, 인터럽트 컴플리션이 있는데 요 각각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레지스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요 각각의 레지스터가 어떤 레지스터이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세세하게 코드 분석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럽트 컨트롤러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그 핸드쉐이크를 통해서 나는 인터럽트를 받았어. 인터럽트를 지금 처리했어. 이와 같은 그 통신 프로토콜과 비슷하죠. 이런 프로토콜 규약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ARM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그 제네릭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존재하죠. 제네릭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예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GIC, ARM에서 레퍼런스한 제네릭 인터럽트 컨트롤러에서도요, 이와 같은 스테이트 머신 혹은 이런 그 핸드쉐이크 방식으로 해서 CPU 코어에게 인터럽트가 지금 유발이 됐습니다. 인터럽트를 통보하는 이런 또 프로토콜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럽트 컨트롤러와 CPU 코어 간의 통신을 하는 이런 방식은 인터럽트 컨트롤러마다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체 구조를 보시게 되면요. 자, 인터럽트 소스가 있는데 인터럽트 소스는 각각 페리페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다른 구조로 보시게 되면은 이 페리페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각각의 페리페럴을 인터럽트 소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게이트웨이랑 PLIC 코어가 있는데 요 박스가 PLIC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타겟은 여기 보시는 리스크5 하트, 리스크5 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용어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타겟이라는 용어는 CPU 코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이 부분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자, PLIC, 플랫폼 레벨 인터럽트 컨트롤러의 좀 내부의 구조도인데 PLIC는 내부에 두 가지 하드웨어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PLIC 게이트웨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PLIC 코어인데 이 두 가지 유닛의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PLIC 게이트웨이 역할은 이렇게 보시는 바가 여러 인터럽트가 페리페럴 디바이스에 유발이 되게 되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포맷으로 컨버팅해서 물리적인 신호를 컨버팅하는 거겠죠. 이를 컨버팅해서 PLIC 코어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PLIC 게이트웨이인데요. 이 PLIC 게이트웨이를 구현하는 방식은 여러 칩셋 업체마다 내부에 뭐 다양한 방식을 툴을 사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PLIC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럽트에 대한 신호가 이렇게 PLIC 코어로 전달이 됐는데요.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죠.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 보시는 이제 박스가 있는데 여기 interrupt priority 이렇게 색깔이 좀 달라 보이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레지스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레지스터는 컨트롤 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이고요. 그러니까 리스크5 아키텍처에서 말하는 레지스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냥 뭐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할 때 임시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의 속성 정보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있는데 요 각각의 컴포넌트는 컨트롤 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각각의 레지스터를 설정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인터럽트에 대한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제어를 하는 프로그램은 어느 하드웨어 유닛에서 설정이 되냐면 바로 여기죠. 네, 여기 리스크5 하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무링스 커널의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코드를
우리가 실행하게 되면은 이를 실행하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CPU 코어죠. CPU 코어를 통해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런 레지스터를 설정하게 되면은 인터럽트를 활성화한다거나 인터럽트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한다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한데요. 이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알아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리스크5 아키텍처에서 말하는 인터럽트 컨트롤러는 PLIC, CLIC가 있는데 대부분의 스펙은 PLIC에서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PLIC 내부의 구조도는 실행 흐름 이와 같은데 리스크5 하트를 처리할 수 있는 각각의 유닛이 PLIC 내부에 존재한다. 그리고 자, PLIC는 게이트웨이와 PLIC 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리스크5 하트와 어떤 인터럽트에 대한 처리를 하는 이런 프로토콜이 존재한다 한 내용, 그리고 PLIC 내부의 구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리스크5 아키텍처와 관련된 내용을 익히시다 보면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좀 알고 싶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들 텐데요. 근데 여러분이 페리페럴 디바이스를 제어를 하신다거나 조금 칩셋 레벨에서 좀 상세한 제어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 바로 플랫폼 레벨 인터럽트 컨트롤러입니다. 자, 여기까지 PLIC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